측면이 있고 또 한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체벌이 점점 막 커지고 이럴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살짝 손을 대던 부모도 이제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든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성인 군자도 아니고 자기 조절 인간이 못하는 아니니까 자기 조절을 못하는 순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자기 조절을 못하는 그 순간에는 과도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과도한 행동이 씻지 못할 상처. 물론 부모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이는 기억하는 상처들도 많아요. 제가 임상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또는 자기 아빠가 자기에게 했던 그 폭력적인 어떤 상황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상처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은 분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도 자기가 힘든 순간이 오면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아마 그 아버님, 어머님은 그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때린 걸. 하지만 그건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기억을 갖고 살도록 만드는 면이 많이 있죠. 근데 꼭 제가 볼 때는 가정 내 어떤 체벌이나 가정 내 훈육의 방법은 꼭 그거 말고도 아이들에게 미치는 극단적인 경우가 이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독립적으로도 안 좋은 면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안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안 좋을 것이고. 그렇죠. 정서 발달에서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때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효과가 있죠. 우리가 문이 잘 안 닫힐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잘 안 닫히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뻥 차지 않습니까? 발로 뻥 차면 문이 딱 닫혀요. 이거 역시 이 문은 좀 차줘야지 닫혀 해가지고 그 다음날 문짝이 떨어지는 날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10번, 20번 차면 문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이를 처음 딱 세게 때리거나 체벌을 하거나 심한 잔소리를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면 그 순간 효과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아이가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어떤 인간이 되냐면 무서운 걸 피하는 인간이 돼요. 인간적으로. 무서운 걸 피하는. 좋은 거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아이가 아니라 부정적인 걸 피하기 위한 선택을 주로 하는 아이가 돼요. 내가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남들이 싫어하는 걸 안 하고 살면 된다. 이런 형태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취성이 없고. 그렇죠. 진취적이지 않고 창조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고. 자율적이지 않은 아이로 성장하기가 쉽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사회에 약간 좀 깔려있는 문화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율성을 좀 살리고 창조성을 살려야지 그렇죠. 우리 사회가 미래로 좀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질문을 시키면 질문 안 합니다. 전에 외국의 대통령이 와서도 한국 기자들도 질문을 안 한다고. 이거 참 재미있네요. 그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때려가면서 넌 이 사회의 리더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군요. 말 잘 듣는 리더가 되는 거죠. 제일 높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리더. 그건 리더가 아니죠. 그렇죠. 진정한 리더는 아니고. 진취성, 창조성, 혁신성이 없으면 요새는 이제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잘 보면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꽤 높은 리더 역할을 하고 살고 있죠. 그러지 않고 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약간 배제되는 문화도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윗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지 되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고 관료 조직에서도 그런 문화가 물론 일 잘해서 올라가는 분이 훨씬 더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렇게 훈련이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의 문화가 이 사회의 문화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린 시절에 배운 거고 무엇이 인생인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기본 방향인지를 정해주는 거죠. 너는 일단 윗사람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을 회피하고 이렇게 살면 안전하게 살아야 돼.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네가 좋아하는 걸 찾고. 알겠어요. 네. 그럼 사랑의 매라는 건 없는 거죠? 사랑의 매처럼 모순된 말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매를 한다는 분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 별다른 걸 안 해요. 그냥 애를 어떻게 교육하세요? 그러면 일단 잘못된 거를 어떻게 바꿔줄까요? 하면 그래서 잘못된 건 좀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때려야죠. 야단을 치고 때리는 거 말고 다른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교육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고 지금 수많은 방법들이 연구가 되어 나와 있고 서점에 가면 우리 부모 교육서, 자녀 양육에 대한 서적을 보면 온갖 창조적인 방법들이 많은데 아무도 그걸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부모들은 야단을 치고 때리는 거. 이게 유일한 아이를 바로잡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러고서는 부모들끼리 그런 얘기하죠. 나는 때려도 머리는 안 때려.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나는 꼭 애하고 약속을 해서 때려. 뭐 이거 안 하면 몇 대야? 뭐 이렇게 해서 때려. 뭐 이렇게 하고 막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인 거죠.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데 그중에 욕하고 때리는 것밖에는 공부하지도 않고 그 때리는 방법론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밖에 안 하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 부모 교육을 하려면 지금도 계속 그 토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때리는 게 좋으냐 나쁘냐. 제가 보기에 이 토론을 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번 더 나아가면 뭘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때리지 말고 이러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걸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이 배워볼 생각은 안 해요. 그거 이제 오늘 배워봅시다. 예. 선진국은 가정 내 체벌도 금지하는 법이 다 있다면서요? 예, 지금 37개국이 학교뿐이 아니라 학교가 금지된 나라가 훨씬 많고요. 가정 내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가 한 37개국 정도 됩니다. 제일 먼저 그것이 제정된 나라가 스웨덴이었는데 79년도에. 네. 79년도에 이제 이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그건 부모의 어떤 권리 아니냐. 부모의 또 의무이기도 하다. 네. 아이를 바로잡는 건 해가지고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그 법에 반대를 했어요. 70%가 반대하는데도 법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을 따를 수 없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한 25년 지난 지금 조사를 하면 90%가 그 법에 찬성을 합니다. 네. 물론 그 나라는 체벌을 안 하고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로잡고 있어요. 만약에 체벌을 통해서만 아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 37개국 나라의 애들은 다 엉망이어야 돼요. 세상을 엉망으로 이끌어야 되고 애들이 버릇도 없고 다 세상이 아주 혼란에 빠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반대죠. 네, 그렇지 않아요. 전혀. 체벌이 많은 사회일수록 아이들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죠. 더 많이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연구를 보면 심지어는 지능지수도 차이가 커요. 체벌이 금지된 나라일수록 지능지수가 보통 한 3에서 5 정도 높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체벌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실증적 연구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머리는 나빠진다 하면은 그때부터 안 때린다는 분이 많은데 체벌과 자녀 성적의 상관관계 이런 것도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적은 뭐 저학년 때는 연관성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제로 시켜서라도 점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체벌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근데 이 성적이라는 거는 그 사회가 뭘 평가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지능이나 삶의 행복도를 조사하면 분명히 체벌을 했냐 안 했냐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나와 있죠. 체벌이 없는 자녀의 IQ가 3에서 5점 높더라. 국제 연구로 입증이 돼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 가정 내 체벌 금지법 이런 거 못 만드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유엔 인권 선언에 다 서명을 했고 어린이 인권에 대해 서명을 하면 거기에 다 체벌 못하게 돼 있어요. 서명이 된 나라거든요. 서명은 돼 있지만 그냥 문화로서 그냥 하는 거고 이걸 이제 특별법을 만든다면 아마 모두 못한다 이게 되겠지만 아마 그런 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전에 서울교육청에서 학교 내 체벌을
못하게 하는 거 가지고 인권조례 뭐 인권조례 만들었다가 가지고 뭐 그것도 얼마나 역풍이 불고 뭐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학교 내 체벌 가지고도 엄청난 비판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여론의 애를 기준. 때려야 한다. 애를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표를 얻기에는 더 좋습니다. 참 이거 하루빨리 서둘러야 되겠는데요. 예, 모두가 좀 이런 목소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지금 사실 올해 이런 일들이 터지는 게 예.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 안에 이 운동의 시작으로 좀 연결될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멋있는 표현에 떠오르는 게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예. 뭐 이런 캠페인도 있지 않습니까? 김혜자 선생님이 하신 예. 말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예.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 체벌 문화를 우리가 끊는다, 우리 세대에 끊는다면 우리 뒷세대는 훨씬 더 따뜻한 양육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할 거예요. 서구 선진 국가에서 체벌이 금지된 다음에 무엇이 가장 발전했냐면 체벌 안 하고 훈육하는 방법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열심히 받고 그런 게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바로 좀 이야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네. 아이가 어떤 엄마가 그래요. 저한테 얘가 집에 오면 좀 손을 씻었으면 좋겠는데 손을 안 씻고 가서 논다는 거예요. 난 손을 씻게 하고 싶다. 그럼 처음엔 좋은 말로 하셨겠죠. 예. 야, 손 좀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손을 씻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얘가 집에 오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꽉 차 있냐면 빨리 들어가서 그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지. 그 예. 책을 갖고 봐야지. 근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라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가면 다른 생각이 같이 끼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못하죠. 예, 그때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거든요. 두뇌 자체의 수준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놀아야지 하면 어저께 엄마한테 손 씻으라고 야단 맞은 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손을 씻어야지 하고 아이하고 막 혼을 내요. 혼 나봐야 한다고 혼을 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가 손을 안 씻어요. 그러면 엄마가 딱 붙잡아 놓고 약속을 시킵니다. 손 씻는다고 약속해라. 약속은 애가 하죠. 엄마가 약속하려는데 안 하려는 없어요. 기본적인 사회성이 있으면 약속을 하지만 다음날 또 어겨요. 그 엄마가 너는 엄마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어기냐. 진짜 넌 나쁜 애구나. 얘는 기억이 안 나서 그 행위를 하는데 엄마는 얘가 엄마를 무시하고 그다음 엄마와 약속도 어긴 나쁜 애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어머니 그러지 말고요. 한 가지 생각이 들면 딴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이 방법을 써보라고 한 다음에 어떤 방법? 집에 들어오면 현관 들어와서 이렇게 거실로 가잖아요. 네. 거기에 노끈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노끈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손이라고 써가지고 노끈에 매달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애가 이렇게 뛰어 들어오다가 보니까 손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제 엄마가 한 말이 당연히 떠오르죠. 단서를 준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손 씻고 나와서 놀잖아요. 그럼 엄마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약간 이거 붙여놓는 거 물론 이거 한 30초 정도의 시간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얘한테 잔소리하는 시간, 기분 나쁜 시간, 자기의 불쾌한 기분을 다스리는 시간은 30초가 아니에요. 거의 10분, 20분, 30분이 기분 나쁩니다. 예. 제가 그 노끈을 매달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한 달간 노끈을 다니까 얘가 그 다음에는 처음엔 노끈을 달다가 나중에 노끈을 풀어놨어요. 저절로 그냥 가요? 네. 그리고 나중에 벽에다 살짝 붙여놨어요. 습관이 되니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엄마는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이렇게 무슨 허물 벗듯이 애들은 잘 벗어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옷을 허물 벗듯이 벗는 거는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으니까 아이랑 이런 연습을 해보자 그랬어요. 옷을 입고 벗는 거를 한번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진짜 어렵다. 옷 제대로 벗어놓는 게 어려우니까 못한다고 야단치기보단 어렵다고 인정하고 우리 이거 연습을 해보자고 하고 하루에 2번씩 연습을 시켰어요. 옷을 입었다 딱 제대로 벗었다 또 입었다 벗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한 달 정도 연습하니까 익숙한 건 애들이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잘 벗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우리가 꾸준히 연습하면 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애를 나쁜 애로 만들고 혼내고 애도 상처받고 부모도 상처받고 이거밖에 못하는 거죠. 같이 연습하면 얼마든지 익힐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금은 하기 어려운 게 있다. 어떤 엄마는 예를 들어 시험 보고 하면 좀 검사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검토를 안 해서 꼭 틀린다. 예.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불안이 높은 애 아니고는 초등학교 5학년 전에는 검토를 못한다 원래.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라. 그럼 엄마가 이때는 검토가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혼내고 야단치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혼 안 나도. 응? 물론 그 아이가 한 5, 6학년 때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시 내가 그동안 꾸준히 야단치니까 검토를 하는구나. 아무 야단을 안 쳐도 그때는 검토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괜히 한 거네. 괜히 한 거죠, 괜히. 부모만 속 터지고.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애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하는 불필요한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에 더 긍정적인 활동을 아이랑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는 못하고 안 좋은 일만 하다가 아이의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 아이하고 가장 빛나는 시간을 다 거기에 낭비를 하는 거죠. 이게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아이가 기억하는 부모는 야단치고 혼내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그랬을 거야. 그 사랑했는데 왜 그랬지? 뭐 이러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부모상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도 떠올려 보면 자기가 자식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하면 떠오르는 게 야단치고 혼낸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예전에 외국에 연수를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아이를 굉장히 칭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런 거는 어디서 배우셨냐고.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선생님이 했던 거라. 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방법. 우리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죠. 배운 게 없죠. 배운 게 없으니까 우리가 배운 방법은 뭡니까? 소리 지르고 때리는 거. 요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낮은 문화 수준을 남겨주는 거죠. 이런 게 진짜 문화유산이고. 서 박사님 말